주 기자를 둘러싼 잡음이라는 게 뭐 사실은 이제 뭐 무시하려면 무시하는 수도 있는 거고, 근데 또 뭐 일부에서 이제 또 그런 또 비판도 있고 하는데, 아니 그게 이제 주로 뭐 이제 윤석열 대통령하고 또 김건희 여사, 김건희 씨 그 이제 친분 뭐 이런 거에서 출발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오늘 한번 마음껏 얘기해 보세요. 아니 한번. 마음껏 예, 얘기 저는 얘기할 게 별로 없어요. 음. 저는 기자였잖아요. 네. 제 기사를 보고 평가를 해주시고 음. 제가 라디오 진행자였잖아요. 예. 라디오를 보고 이렇게 좀 평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음. 국민의힘에서 박민 사장 청문회에서 야 주진우가 25번 방송하는데 24번 윤석열 까더라. 그 얘기합니다. 오자마자 바로 조치하겠다고 해서 바로 잘라요. 그리고는 대선 끝나자마자 음악방송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악방송에서 잘랐잖아요. 친하다 막 얘기하는데 뭐가 친해? 친한 사람 밥줄부터 자릅니까? 자, 사실 뭐 진짜 친하고 그런 사람들은 지금 한 자리씩 하는 언론인들이겠지. 주진우 네? 비서관 있잖아. 네. 그 주진우 비서관은 좀 알아요? 아 몰라요. 그런 네, 네. 그런 애를 왜 알겠어요. 근데 이름은 알고 뭐 어떤 일을 했는지 알죠. 그리고 박근혜 청와대에서 우병우 밑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는 알죠. 그런데 뭐 그렇죠. 친하면 뭐 한 자리를 했겠지. 친하면 밥줄이 끊깁니까? 그 얘기는 좀 하고 싶어요. 저 그 얘기는 하고 싶은데 저는 윤석열 검사하고 오랫동안 그렇게 알지도 안 그런 관계도 아니에요. 윤석열 대통령 그 검사 시절에 네. 사실 가깝게 지낸 기자들이 꽤 있어요. 그다음에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 될 때 네. 상당히 그 지지했던 기자들도 많고. 네, 네. 자, 네. 선배님이나 저희는 자, 선배님하고 저하고는요 좀 비슷한 궤인데 강력부 있잖아요. 깡패 잡는 검사들 한직에서 그리고 어려운데 노력하는 검사들 그런 검사들하고는 우리는 친했어요. 그래서 특수부 라인하고는 좀 멀었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렇잖아요. 가끔 보긴 해도 아니 나를 그렇게 끌어들이지 말고. 아니 그건 맞잖아요. 같이. 그래, 오케이. 네, 자, 예. 자 그런데 국정농단 수사할 때는 매우 응원했죠. 네. 박수 치고요. 그때 뭐 진보 진영에서 뭐 다 그랬잖아요. 네, 국정농단 수사할 때는 했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수사할 때도 응원하고요. 그때 뭐 어떻게 보면 국정농단하고 이명박 수사 때는 뭐 콜라보도 또 삼성 수사. 삼성 수사. 네, 국정농단에서 국정농단 수사가 원래 처음에는 어떻게 꾸려졌냐면 제가 또 박근혜도 열심히 쫓아다녔어요. 그래서 박근영과 박근혜 주변 사람들 2007년부터 쫓아다녔던 것 같은데 그래서 최순실, 정유라 이런 사람들 거의 정부가 거의 저한테서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저희 단독과 사진과 모든 게 거의 많이 나왔는데 제가 그 국정농단 취재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 특검과의 특별한 관계로 많은 정보를 갖다 주고 또 정치권에서 나오는 정보를 제가 갖다 전해주고 기사를 써서 알려주고 그랬습니다. 뭐 안정범 수첩이나 뭐 다른 내용도 좀 또 있었고요. 박영수 특검도 또 원래 또 잘 알잖아요. 네, 가까웠습니다. 네. 과거에. 그래서 그 국정농단 수사할 때 그때 기업체 미르재단이나 K스포츠재단에 많은 기업체가 돈을 냈는데 포스코나 롯데, SK에서 수사가 끝날 줄 알았는데 이재용 수사로 번지지 않습니까? 네. 그때는 제가 좀 역할을 많이 했어요. 제가 삼성을 뭐 평생 삼성을 쫓아다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니까. 그래서 박근혜 수사, 삼성 수사, 그리고 이명박 수사에 대해서도 그때는 제가 자료를 많이 갖다가 던져주고 그리고 얘기하고 거기까지는 제가 그때는 친하게 지냈어요. 딱 거기까지. 자, 국정농단 수사 과정에서 조금 더 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하고 좀 더 가까워진 면이 있네요, 그죠? 네네네. 그때 알았어요, 저는. 그 전에는 잘 몰랐고. 그 전에는 몰랐어요. 제가 뭐 누구한테 소개해줬다, 뭐 문재인 대통령한테 소개해줬다 얘기하는데 그거 말도 안 되고요. 문재인 캠프에서 윤석열을 영입하기 위해서 움직였었고 그 전에 많이 만났어요. 양 안무개 씨가 네. 그 전에 만나서 영입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윤석열을 누구한테 소개해줬다 이건 다 말이 안 되고요. 거짓말이에요. 이미 그런 흐름이 이미 있었고 실제로 예. 다른 접촉들이 있었고 네. 주 기자는 이제 그 중간에 그럼 숟가락 하나 놓은 건가요? 아니요, 저는 그 국정농단 취재 열심히 했고, 아니 그 양모 예, 씨하고
그 이제 세간에 나왔던 그때 얘기가 뭐지, 그 양모 세간에 씨하고 자자 세간 아니 얘기를 저는 못 한국일보 들었어요. 한국일보 기사에도 나왔던데 뭐라고요? 그 양모 씨하고 음. 주 기자하고 그때 윤석열 중앙지검장 시절인가요? 총장 되기 전에. 네, 중앙지검장. 그 같이 뭐 이렇게 모여서 자, 세 명이서 만나서 뭐 뭘 어떤 얘기를 그러니까 했다. 뭐, 그런 자리는 없었어요. 어, 세 명이서 만난 적은 없어요. 저 앞에서 거짓말하면 안 돼요. 제가 선배님 앞에서 선배님 그 눈 아우 무서운데 뭘 제가 그러니까. 아니 그런 그러니까 적 뭐 없었어요. 아니 세간에서 그런 뭐 얘기하는 거 아니 오늘 그냥 다 얘기를 해보자고. 아니, 예. 그 거짓말이에요. 그래요? 그럼 세 그 명이서 기사 그거 허위 보도네 그거? 저는 기사를 보지 않는데 그 회사 허위예요. 허위 보도 많습니다. 사실관계. 아뭐 많지 사실. 세 명이서 만난 자리는 없었어요. 그러면 네 명이서는 여러 명이 있는 자리에서는 본 적은 있어요. 여러 명이. 네. 세 명이서 만난 적은 없어요. 그 좀 의미가 다르네 그죠? 그렇죠. 셋이 그때 뭐 보도의 그 분위기를 보면 뭐 상당히 무슨 뭐 의형제 맺는 그런 분위기로 뭐 묘사가 됐던데. 형제가 그게 형제가 될 사람이 아니잖아요. 음. 그리고 제가 뭐 오라 가라 하고 제가 다 한 것처럼 그 얘기하는데 그것도 잘못됐고 사실 뭐 그것도 조금 난센스지. 뭐 기자 한 사람이 예. 뭐 이 사람 검찰총장으로 좀 해주세요라고 한다고 그게 뭐 그런 이게 건 말이 아니지. 됩니까? 아니 제가 윤석열 검사를 검찰총장 시켰다는데 이거는 국가 권력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이고 그런 얘기는 그런 누가 짓는 소리는 들으면 안 돼요. 그리고 대통령한테 누구를 써라 누구를 해라 이런 일은 없었어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하고 내가 그래서 아까 내가 이제 친분을 물어본 거야. 자, 대선 날까지 만났는데 그 다음에는요 전화도 안 하고 보지도 않았어요. 그 다음에는 대통령 이제 되기 직전까지. 되게 그때까지만 직전까지 만나는 잘 거. 지냈고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의 일이 있는데요. 대통령의 일이 있는데 그럼 하여간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되는 과정에 전혀 뭐 이렇게 조언하거나 이런 거 전혀 없었다. 당연하죠. 그 이후에는 대통령하고 아니 뭐 조언하면 뭐 어때? 뭐 아니. 그때는 다 뭐 진보 진영에서 밀어줬잖아요 윤 총장. 그렇죠. 다 박수치고 그러던 시절인데 자, 윤 대통령이 윤석열이 검찰총장 올라갈 때까지 제가 대통령하고 전혀 오케이. 얘기를 하거나 예.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때까지. 자 자, 그리고 네. 자 이제 또- 문제 김건희 씨 얘기 해야 되는데 네. 그때 이제 좀 어디 뭐 방송에 나와서 상당히 이제 좀 그 김건희 씨가 뭐 상당히 그 훌륭한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뭐 보도를 좀 했다는 그것 때문에 사실 좀 두고두고 좀 시달리는 게 있어요. 두고두고 뭘 했는지는 모르는데 검사 시절에 제가 윤석열 검사를 보고 멀리에서 이제 김건희 씨도 보긴 했습니다만 기자하고 이런 관계인데 멀리에서 보면 저한테 친절했겠죠. 그리고 그분이 전시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전시 같은 거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뭐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다야. 그게 다였는데 제가 무슨 이 사람을 뭘 하고 다녔다는 등 어디 했다는 등 예능 프로에 집에 초대받았다는 얘기도 있고. 집에 초대받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초대는 아니었고요. 초대는 아니었고 집에 아니, 가본 적은 가긴 있어요. 간 거는 가본 적 그죠? 있어요. 내가 가봤다고 했어요. 가봤다고 했어. 아니 뭐 가보면 어때? 자 네. 문제는 제가 지금 이제 이렇게 돌이켜 보면 그때 주 기자도 제 생각이 남아 이래. 뭐 아마 그런 비슷한 생각을 가진 기자들 꽤 있었을 텐데, 자 윤석열 이 사람이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뭔가 검찰총장을 맡을 만한 그죠? 그런 어떤 자질이 있고 뭐 검찰 개혁을 좀 잘하겠다고 본인이 막 그러고. 검찰 개혁에 나서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네. 자 그런 상황에서 내가 심정적으로 윤 총장한테 아무래도 좀 지지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응원하는. 근데 응원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때는 한 단면만 본 거야 윤석열 김건희 부부의, 그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김건희 씨의 실체를 잘 몰랐죠. 모르죠. 그러니까. 그분이 뭐라는 사람인지 어떤 일을 했는지 잘 모르니까 모르죠. 이제 뭐 조금 네. 그 그 당시에는 좀 제가 옹호하는 그런 발언도 했을 네. 거고, 그죠? 지금 생각하면 그때 판단은 조금 틀린 것 같아, 그지? 그때 그 사람을 잘 모르니까요. 몰랐어요. 그런데 제가 윤석열 검사를 응원했어요. 중앙지검장 되고 총장 되고 될 때까지는 응원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때 응원한 게 잘못됐다고 하면 당신들은 잘 알았어? 당신들은 잘 알았어? 아니 민정에서 잘 알았냐고. 아니 자. 정권에서 알아야 될 일이지. 그때요. 이거는 내가 뭐 주 기자를 뭐 옹호할 마음에서 하는 얘기가 전혀 아니고 객관적으로 그때 언론계에서 그나마 윤석열 중앙지검장이 검찰총장 될 때 그나마 견제골 날린 건 뉴스타파라고. 네, 마지막에 한 방이었죠. 한상진 기자가 예? 네. 거기 말고 그거 방송했다고 난리 났었잖아요. 막 진보 진영에서 쳐들어가가지고 막 거기 회원들 막 떨어져 나가고. 그렇죠. 예? 네. 협박 전화 오고 네. 한 기자가 지난번에 여기 나와서 그런 얘기 했다고 그렇죠. 고영식 기자하고 여기서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그것까지 나는 이해한다니까. 예, 나도 솔직히 얘기하면 저도 뭐 검찰 취재 많이 한 사람이고 윤석열 후보 알았고 그때. 그래서 당시에는 심정적으로 응원했죠. 이 사람이 뭐 되는 게 맞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사람인데. 몰랐죠. 그래서 지금 뭐 최강욱 의원이나 지난번에 뭐 여기 오마이 TV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는데 쏘갔다. 문재인 정부는 그러고 그 끌려다녔다. 말하자면 그 윤석열의 위장술에 속아서 끌려다녔는데 뭐 이제 와서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세요, 그분? 응? 본인도 약간 그런 면이 있습니까? 아니 저는 기자예요. 예? 저는 예. 기자고 그 박근혜를 잡기 위해서는 이재용을 이렇게 벌하기 위해서는 이명박을 벌하기 위해서는 뭐든 뭐 기사를 쓰고 검사들하고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다시 돌아가라고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좀 누가 속았다. 속았다. 몰랐죠, 잘.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인간은 몰랐죠. 검사 사실 뭐 기자 입장에서는 속았다기보다는 잘 몰랐다 또는 어떤 한 단면만 면만 좀 본 보죠. 거지, 그죠? 예. 다들 비슷한 면이 그때 좀 있었어요, 사실. 그렇죠. 근데 이제 왜 주기자에 대해 이제 주기자가 스타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네가 그래가지고 그때 막 말하자면 막 이렇게 해준 거 아니냐, 대표적인 기자 아니냐 이렇게 제가 근데 어디 가서 띄운 적은 없어요. 띄우거나 그런 적은 없어요. 아니 근데 본인은 그렇게 생각해도 자. 또 그런 거를 이제 그렇게 보는 사람들, 비판하는 사람들은 또 자, 그렇게 보였다는. 그러면 그때 예. 국정농단 수사를 하지 말아야 됩니까? 그럼 이재용을 안 잡아야 됩니까? 이명박을 안 잡아야 됩니까? 다 잘못됐다고 하고. 아니 그거는 그대로 또 평가를 해야 되는 거고 그렇죠. 잘한 면이 있잖아요. 예, 예. 거기까지 하고 저는 이명박 구속되고 그 다음에는 저는 DJ 하겠다 이제 그만하겠다고 좀 기자를 그만뒀잖아요. 시사인. 네, 기자를 그만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DJ하고 일반인으로 살고 싶다. 선배님한테도 제가 고민 상담을 했잖아요. 그때 유시민 선배하고 선배님한테 고민 상담을 좀 했었죠. 저는 이제 좀 이제 할 만큼 했고 지친 것 같다. 이제 다른 일 하겠다. 그러니까 응원해 주시고 그랬었는데 그렇죠. 제가 검사 윤석열을 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요 아무것도 몰랐어요. 지금은 저기 공성열이나 이성열이나 최성열을 보는 것 같아요. 전혀 정영식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판사예요. 네, 알아요. 아시죠? 정영식은 제 판사였습니다. 제 판사였기 때문에 한마디 안 할게요. 어떤 사건이죠? 박근혜 사건? 오천살인 그거? 아니요. 오천 조카? 그 그거 말고? 사건 말고 다른 사건에 제가 하도 사건이 많아가지고요. 어떤 사건이면 제 판사였어요. 아니 잠깐만. 그 전에 진짜 박근혜 그 오천 오천살이요. 조카 네. 그 구속영장 의혹 보도를 했었잖아요. 네. 그 구속영장까지 네. 청구. 그거는 어떻게 됐어요, 소송이? 가지고 수갑 차고 유치장 가고 그랬죠. 무죄 받았죠. 결국. 아, 최종 무죄 나왔어요? 무죄 받았. 다 무죄 받았습니다. 저는 다 예, 받았는데. 계속하죠. 자, 정영식이 제 판사여서 제가 한마디만 할게요. 이분이 굉장히 정치적이고 수구 꼴통적이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판단해가지고 아 이분한테 판결을 받으면 정말 유죄가 확실하고 감옥 가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때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때 정영식이 판사였던 판사 동기가 한 명 있어요. 한명숙 전 총리입니다. 한명숙 총리는 뭐 돈 관계로 특수부에서 털다가 여기에서 기소를 못하니까 옆에 특수부에서 가져갑니다. 김기동 검사가 가지고 가서 수사를 합니다. 해가지고 기소를 붙였어요. 1심에서 무죄 나왔어요.
2심에서 정영식 판사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쫓아갔죠. 판사 저기한테 한명숙 총리님한테. 저 판사 무서운 사람이야. 너무 보수적인 정치적인 사람이어서 받지 마라. 당연히 받지 마라. 절대 안 된다. 그랬더니 주 기자 걱정하지 마. 여기 재판 잘 되고 있어. 주 기자나 챙겨. 그러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영식을 미루고 취재에 있다 미루고 해가지고 그 정영식 판사한테 판단을 안 받았고요. 한명숙 총리는 1심 무죄 상태에서 2심을 정영식 판사한테 갔어요. 유죄 받다 2년 징역 나왔었죠. 그래서 그 정영식 판사입니다. 정영식 판사가 삼성 이재용의 2심 판사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재용은 배임 횡령 금액이 컸고요. 그래가지고 컸고 1심에서 구속된 상태에서 2심에서 정영식 판사를 만났는데 뇌물액수를 줄여줍니다. 그리고 해외 비자금을 이렇게 갖다 놨는데 해외 비자금을 만든 걸 가지고 정영식 판사가 뭐라고 판단을 하냐면요. 아니 해외 비자금을 빼달린 게 아니라 해외 통장에다가 그냥 돈을 넣어놓은 것 뿐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무죄를 주고 뇌물액수를 줄여가지고 집행유예로 풀어준 사람이에요. 이재용한테. 그리고는 3심에서 대법원에서 뇌물액수가 다시 올라가서 이분은 그 정영식 판사가 판단을 잘못한 거라고 합니다. 제가 왜 정영식 얘기를 하냐면 이때 이재용 2심 때 이재용 재판하고 이 부분에서는 주인 검사가 담당 검사가 윤석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영식에 대해서 엄청나게 비판하고 욕했어요. 쟤는 판사가 아니라 사람도 아니다. 저는 판단하면 안 된다면서 저렇게 큰 도둑놈들을 다 풀어주면 누가 법대로 하냐. 그러면서 이렇게 욕을 했어요. 근데 얼마 전에 정영식 그 판사를 헌법재판관에 임명했어요. 난 윤석열 아니라고 생각해. 공석열이나 이석열이나 최석열이라고 생각해.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이 이렇게 달라졌지? 제가 몰랐던 거죠. 지금 뭐 모순된 행동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그러니까요. 이렇게까지 사실 뭐 검찰 공화국이 들어설 거라고 우리가 예상은 했지만 대선에서 이제 이재명 후보가 패하는 순간, 근데 이건 뭐 검찰 공화국 정도가 아니라 거의 검찰 제국을 건설하는 네. 그런. 근데 검찰 개혁의 기수가 되기도 할 거예요. 윤석열 정부와 더불어서 검찰의 권력은 그냥 바로 내리막길로 가게 될 겁니다. 역으로. 예. 한동훈 장관이 아무리 이렇게 이정재 손잡고 돌아다니고 지방 순회 공연을 가더라도 저는 정영진 그 SSG 정영진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 뭘 카메라를. 그런데 아무리 애를 쓰더라도 검찰의 제국은 이제 기울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추미애 장관도 좀 가깝죠? 추미애 장관하고도 오랫동안 가깝게 지냈고요. 추미애 장관은 큰 뜻이 있어서 교수님들이랑 모여가지고 오랫동안 공부를 같이 했는데 저도 그 가끔 공부하자고 해가지고 몇 년 동안 공부를 하거나 이렇게 같은 모임이었어요. 요새도 뭐 더러 연락하고 아니, 지냅니까? 공부는 안 합니다 요새는. 저는 공부는 싫어해요. 아니 미술은 좋아했잖아요 원래. 그림 좋아했죠. 조국 장관 파동이 났을 때 미술관에서 이렇게 사진이 찍혀가지고 그랬었는데 그때 조 장관은 그때 왜 어떻게 만난 거예요? 그때 미술관은 왜 간 거예요? 조 장관이 제일 어려울 때였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어떤 얘기를 하려고. 조 장관 쪽에서 연락이 온 건가요? 네, 조 장관하고 그 당시 그때 그러니까 검찰에서 수사 막 시작할 무렵이죠. 시작하고 막 계속 이렇게 대서특필하고 그랬는데 조 장관 일은 제가 좀 오랫동안 같이 잘 봤고 오래 알고 지낸 분이고요. 네, 오랫동안 제가 좀 도우려고 노력했습니다. 힘은 좀 없지만 그래서 그때 미술관에서 만날 장소가 없어가지고요. 시내 아주 한적한 미술관 뒷방을 이렇게 얘기했는데 조 장관 오시면서 아니 조선일보 기자가 따라왔어요. 비행을 따돌려야지. 아이고 그렇게 오면 어떡해요. 그러면 그런가요? 얘기했는데 네, 그런 일이 있었죠. 아니 그럼 조 장관이 주 기자를 만난 거는 뭔가 또 이유가 있었을 것 같은데. 이유가 있죠. 근데 거기까지 다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뭐 프라이버시 관련된 거는 안 하셔도 되고. 친하고 아주 좋아하는 사이입니다. 요즘도 관계가 괜찮아요? 아니 그러면요 나쁠 게 뭐가 있어요. 아니, 내가 뭐 자꾸 이렇게 신문하듯이 물어봐서 미안해요. 원래 선배님 스타일이 그러니까 그래. 생긴 것도 그렇고 일단
원래 취재할 때요 취재원들이 다 무서워했어요. 보고 자, 기자냐 맞냐고. 자, 물어보고. 오늘 얘기 나온 김에 그냥 다 하고 가자고. 자, 뭘 다 해요. 이제 추미애 장관 얘기를 왜 물어봤냐면, 응? 자,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그나마 뚝심 있게 징계도 추진하고 했던 사람이 추미애 장관인데 나중에 도로 추 장관이 이제 날아가잖아요. 네. 그때 추 장관이 윤석열 그 당시 총장에 대해서 징계를 밀어붙이고 할 때 뭐 또 그 부분도 이제 좀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추 뭐라고요? 기자가 추 장관하고 또 가까우니까 네. 추 장관한테 찾아가서 윤석열을 좀 뭔가 옹호하는 또 이런 얘기를 그런 일 했다. 없었어요. 전혀 없었어요. 추 장관도 장관 될 때까지는 친했죠. 장관 될 때까지는 아주 친했어. 스터디도 같이 하고. 예. 근데 장관 되는데 그리고 자기가 위치에 있고 그분이 알아서 판단하는데 제가 뭘 찾아가요. 그런 적 없어요. 전화한 적도 없어. 전혀 없어요. 전혀. 근데 누가 제 얘기를 이렇게 만드는 아니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근데 그렇게 이런 중요한- 얘기들이 온라인상에 무슨 SNS 이런데 많이 아니, 돌아다니더라고요. 사람 말을 믿어야지 짐승 말을 듣지 마시고. 자, 제가 추 장관 개인적으로 찾아간 적도 없고요. 전화한 적도 없어요. 그리고 이런 일에 대해서는 자기가 잘 알아서 판단하는 사람인데 그리고 뚝심 있는 사람이에요. 누가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은 듣지도 않을 뿐이에요. 제가 잘 압니다. 자, 찾아간 것도 없고요. 이 윤석열 사태에 전화한 적도 없고요. 아무 그런 적도 없어요. 저희는 그런데 내가 뭘 가서 뭐라고 그래. 그런 적은 없습니다. 윤석열 총장하고 총장 시절에도 더러 연락은 하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죠? 총장 초기에 어디까지 얘기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그런데 아니 서울중앙지검장하고 이럴 땐 나도 좀 만났어요. 그러니까요. 네. 알잖아요. 네. 알죠. 그런데 총장 되고 조국 사태 나오고 나서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총장 간에 몇 가지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한 번, 두 번 약속을 윤석열 총장이 깨면서 그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총장은 다리를 끊었어요. 근데 그때 다리를 끊을 때 제가 다리를 끊는 거를 보고요. 그때 이제 관계가 다 끝났죠. 조국 사태 초기에 조국 장관 일이 있었을 때 초기에 그 일이 있었습니다. 양쪽을 다 좀 어느 정도 아셨던 것 같은데 조국 사태 그 원인 발단, 검찰이 왜 그렇게까지 일을 벌였는지. 지금도 이해가 안 돼요. 지금 뭐가 그렇게 할 일인지. 그 처음에는 뭐 표창장 위조 그런 얘기는 하지도 않았잖아요. 사모펀드 얘기했지. 펀드 얘기했잖아요. 대통령 나가려고 펀드 만들어 가지고 조국 펀드. 조국 펀드로 이게 돈 벌고 대통령 나가려고 했다. 이게 검찰의 논리였는데 그건 사실과 다르고요. 전혀 문제 법적으로도 완전히 네. 근거 없는 걸로 밝혀졌죠. 근거가 없었어요. 사모펀드에 들었다고 해서 문제 있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한 것도 다 사실과 달랐는데 저는 지금도 이해가 안 됩니다. 왜 그렇게 잔인하게 이렇게 칼을 휘둘러야 됐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그 부분 가지고 마지막에 크게 싸웠죠. 그걸 일부에서는 이제 또 권력욕에 그때부터 이제 그런 어떤 권력욕에 불탔던 게 아니냐 이런 이제 분석도 나오는데 마지막에 크게 싸웠다는 건 무슨 의미예요? 아니요, 그 문제로 그 문제로 좀 싸웠죠. 윤 총장하고 네. 그리고 말이 안 된다고 싸웠죠. 뭐라 그러던가요? 그쪽도 논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수사 논리 있지 않았어? 너는 조국 편만 든다고. 왜 조국만 좋아? 그런 얘기 있었어. 논리가 없어요? 논리가 없는 분이세요? 네. 너는 문재인 편이니까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기자가 특별히 편은 편이 아니에요. 있겠어요, 그죠? 네. 이제 근데 이제 그것이 이제 또 주변에서 보는 사람들한테는 또 이제 그런 또 오해를 줄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아니 실제로 또 취재원 또 가깝게 지낼 수 있는 사람도 있는 거고 한데. 아니 근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만큼 제가 그렇게 중요하거나 그렇게 크게 영향을 막 미치고
총장도 내가 시키고 막 방송사 사장도 다 시키고 PD 뭐 작가들 다 가스라이팅하고 그런 정도의 능력은 안 돼요. 제가 뭐 피리 부는 사람입니까?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내가 청장한테 나가라고 하고 법무부장가 나 이게 말이 돼요? 자 그러면 자 물론 뭐 사실관계 지금 이제 당사자인 본인이 전혀 지금 오늘 그런 게 없다고 이제 명확하게 아니에요. 이제 밝히시는데 네. 그 왜 그렇게 그럼 뭐 그게 만약 사실이 아니라면 음해잖아요. 음해죠. 이런 얘기들이 왜 따라다녀요? 아유. 뭐 뭔가 책 잡힐 만한 행동한 거 없어요? 제가 선배님, 네. 네, 제가 그래도 남들 거 뺏으려고 한 적도 없고요. 그 다음에 남들한테 좀 나눠주려고 하고 항상 베풀고 좀 손해 보고 좀 줘도 돼, 뭐 주어도 돼 이렇게 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뭐 이렇게 시간이 되고 이렇게 좀 뭐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요? 뭐 저의 경력이 쌓아질수록 이렇게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진실이 전혀 아닌 얘기로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 너무 좀 웃긴데 그때마다 가서 그 얘기 야 너 왜 그러니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고 그때 어떤 사람은 또 그런다고 해서 너 왜 그러니 그러면은 죄송합니다 형님 잘못했습니다 안 그러겠습니다 하고 또 가서 하더라고요. 그런데 뭐라고 해요? 미친 개한테 물리는데 제가 가서 그럼 개를 물을까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세상을 살면서 이런 사람도 만나고 저런 사람도 만났는데 빨리 저런 사람을 만났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어떻게 하겠어요? 자, 돌이켜 보면 이게 내가 혹시 뭐 좀 처신을 잘못해서 이렇게 이런 얘기들이 따라다니나 뭐 이런 생각 그런 생각도 많이 했죠. 음. 그런 생각도 많고 제가 저를 반성하고 돌이켜봤는데 주로요 제가 이명박 이렇게 쫓아다닐 때 그런 얘기를 이명박 애들이 했어요. 제 빨갱이 새끼라고 진영에 갇혀 있는 애고 쟤 뭐라고 누구랑 친하다 이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 삼성을 그렇게 쫓아다녔잖아요. 그렇죠. 네? 에리카 김 취재하고 그랬을 때 기자들이 뭐라고 했냐면 나하고 에리카 김하고 특별한 관계라는 거예요. 그때 그런 얘기도 그런 있었어요. 얘기 있었잖아요. 선배님 들었잖아요. 네. 아니 자기네들이 기사를 못 써놓고 제가 BBK로 특종을 하니까 제 에리카 김하고 그런 얘기 전막 혼자서 울었어요. 그리고는요 이명박 할 때 박근혜 할 때 맨날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 얘기를 듣고 어떤 사람들이 같은 편인 줄 알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좀 상처받았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바로잡을까 고민하다가 그냥 뭘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두고 나는 이 일이 맞지 않나 보다 이런 생각 많이 했죠. 지금도 해요. 아니 뭐 그동안에 실컷 해놓고 뭘 이제 아니, 와가지고 뭘 안 지금 만나 버려.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고 제가 음악 방송 DJ 하겠다고 이렇게 갔는데 그걸 내 밥그릇을 잘랐어. 지금 이 정부가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 화가 나 있는 상태예요. 뭐 누구든지 원래 개도 밥 먹을 때 건드리면 확 물어버리잖아요. 네. 네, 자기 밥그릇 문제는 사실 누구나 다 예민할 수밖에 없는데. 아니 예민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 이 밥그릇도 다 뺏기고 귀양 가거나 감옥에 가거나 그럴 줄 알았죠. 그럴 줄 알았어요. 알았는데 예전에는 그래도 그냥 나의 길을 그렇게 외롭더라도 혼자서 쓸쓸하게 이렇게 갔는데 나중에 응원해 주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매우 감사한데 응원해 주는 사람 중에서도 또 이상한 얘기 박근혜 이명박 께서 진영에서 하는 얘기를 가지고 제 빨갱이라고 하고 제 누구 첩자라고 하고 그 얘기를 가지고 저를 욕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좀 그건 좀 마음의 상처가 많이 됐어요.